자, 실전 모의고사 4회 24번 그리고 29번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제목 문제고 29번은 어법 문제죠. 자, 24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0일 사전입니다. 예쁘죠? 자, 24번 봐볼게요. 할인 판매 이외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마케팅이 뭔가요? 판매 전략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마케팅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할인이죠. 그러겠죠.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뭐 하면 팔리겠어요? 90% 세일. 사람들이 다 사겠죠. 30%만 세일해도 잘 팔린 물건들 많아요. 그런데 할인 판매를 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 뭐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할인 판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에만 의존하면 좋은 마케팅 전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의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자, 어려운 단어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저기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요, overstock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overstock이 과도하게 재고를 쌓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PP로 나왔으니까, 자, 과도하게 재고가 쌓여진 판매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는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읽어보죠.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bargain sale, the latest resort of retailers.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bargain sale, 대규모 bargain sale이, 자, 소매업자들의 최후 수단이다. 자, 2번 price cut, 가격 할인이겠죠? 가격 할인이 정말로 가장 최고의 마케팅 수단일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주제랑 좀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3번 How can we evoke curiosity in customers?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가 있을까? 4번 How to build a customer interaction system. 어떻게 소비자 상호작용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지막 5번 Understanding the markdown strategy of retailers. 자, 마크다운이 가격 인하예요. 소매업자들의 가격 인하 전략을 이해하기.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격 인하 정책, 다시 말해서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해서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 majority of shoppers respond very strongly to the prospect of a sale. 자, 대다수의 쇼핑객들은요, 매우 강하게 반응해요. 뭐에 대해서? 할인 전망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아이폰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만 50%를 할인을 한대요.
사람들 엄청 주목하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 너무너무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쇼핑객들은요, 매우 할인 전망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할인 전략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쇼핑객들이 점점 더 배우고 알게 돼요. 뭐에 관련돼서? 가격 인하 전략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돼요.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자, 조금 더 커다란 디스카운트를 기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짜리 식사권이 항상 15% 정도에 할인돼서 팔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15% 할인하는 그 가격에 대해서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지 않고 점점 덜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로 내릴 때까지 쇼핑객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 사고 또 15%를 안 사고 하면 15%를 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을 많이 높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however, 하지만 쇼핑객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었을 때, 자, 배우게 되었을 때, 학습하게 된 거죠. 소매업자들의 가격이나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크고 더 큰 할인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해했죠? 자, 방금 했었던 예시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나 20% 정도의 할인 같은 경우가 자, 아마도 전에는 소비자들에게 스릴감, 다시 말해서 뭔가 설렘 같은 경우를 줄 수 있었던 그런 곳에서 오늘날에서는요. 자, 그들은 50%나 심지어 60% 정도의 할인을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10%, 20% 정도만 할인한다고 해도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그 브랜드가 계속해서 10%, 20% 할인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점점 더 30, 40, 50, 심지어 60%까지도 할인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12%, 20% 정도의 항시 할인은요, 더 이상 판매를 높이지 못할 수준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자들은 반드시 탐구해야만 한다. 어떤 것을? 다른 방법을 탐구해야만 한대요. 어떤 다른 방법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to stimulate the shopper beyond the simplistic 50% off sales approach. 단순하게 50% 정도를 할인해서 팝니다라는 단순한 그런 할인 전략, 접근을 넘어선 소비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대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3년간 무상 AS 혹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걸 사면 이거까지 했을 때 뭐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건 할인하고 가깝나? 아무튼 단순하게 우리는 할인율을 높입니다 라는 것보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 소비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탐구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연적으로 소매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은요, 자,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뭐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이 두 가지 둘 다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내가 이 두 가지라고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는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인 판매대한테도 대가를 치러야만 하고, 두 번째는 뭐? 극단적인 할인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러야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상충되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비자들이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어떤 경우? 물건이 재고가 많이 쌓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을 별로 안 해서 물건이 별로 팔리지 않아서 물건 재고가 많이 쌓이는 그런 판매대한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많이 안 팔리면 판매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하겠잖아요. 다시 말해서 팔긴 팔아야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할인을 많이 해버리면요,
그들은 대가를 안 치르나요? 10,000원 주고 팔려고 10,000원 받고 팔려고 만든 물건을 계속해서 5,000원 주고 팔다 보면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할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겠잖아요.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이와 동시에 극단적인 할인에도 대가를 치러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손해도 감당해야 되니까. 딜레마가 아닐까요? 그렇죠. 소매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은요, 할인을 안 해서 재고가 쌓이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와 동시에 너무 극단적인 할인을 해서 팔아도 그거에 대한 할인에 대한 손해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가를 모두 치러야만 해요. 그러면 물건 안 팔리는 것도 문제고 물건을 너무 할인해서 파는 것도 문제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재고를 없애는데 너무 극단적인 할인을 안 하고 재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뭐라고 했습니까? They need to.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Make use of other emotional drivers. 다른 감정적인 추진물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re are many. 많은. 뭘 제외하고도 세일을 제공하는 것, 할인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자,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어떤 많은 것들? 소비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소비하고자 하는 기분으로 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이나 전략들이 있다. 라면서 자, 이 글쓴이는 그것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죠? 10% 할인한 다음에 판매량을 2배로 늘린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할인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10% 할인 정도는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소비자한테 10% 할인을 뭐다 하고 나서 적게 팔으면요 적게 판 대로 판매자들이나 소매업자들이 제조업자들이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또 판매량 많이 해서 재고를 없애려고 40% 50% 할인하다 보면요 또 그것에 대한 원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이나 판매자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할인을 많이 해서 파는 것도 소비자들이나 아니 판매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에게는요 좋은 판매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자 소비자들의 소비할 수 있는 기분을 끌어올리고 자극할 수 있는 판매 할인 이외에도 많은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 보는 것을 탐구해 봐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글입니다. 답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아까 답이 뭐였나요? 정말 가격 할인만이 최고의 마케팅 전략일까? 답은 뭐예요? 아니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겠죠. 가격 할인을 하면 판매량은 좀 올릴 수 있겠지만 악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할인을 요구하게 되고 할인을 높게 했을 때 수익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판매자들이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만 하겠잖아요. 떠안아야만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또 다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24번은 이런 내용이 들어간 글입니다. 24번 마무리 지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볼게요. 29번은 어법 문제네요. 어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제부터 분석해 보면요. 글쓰기의 개인적인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이 쇼핑 목록만 보더라도요, 개인차가 그렇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애들은요, 쇼핑 가려고 해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쇼핑 목록을 하는데, 야, 잠깐 연습장 좀 줘봐. 해갖고 쫙 찢어갖고, 여기에다가 우유, 샴푸, 칫솔, 끝. 글씨 대충. 여기 얼룩 묻어있고. 어떤 애들은
메모장을 딱 뜯어서 우유 1+1, 그 다음에 샴푸, 아이고 여기서 멈추니, 다시 샴푸, 쓰던 거, 도브밖에 기억이 안 난다. 600ml짜리 인센티브, 샴푸가 인센티브였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칫솔, 메디안 5+1, 이것도 쓰던 거. 이렇게 글씨를 또박또박 써갖고 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뭐 난리듯이 써버리고 막 얼룩 다 묻었을 때 쓰는 애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게 어때요? 글쓰기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쪽지 하나도 개인차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 글에 따르자면 옛날에 나폴레옹이 자기 고위 관료를 뽑는 데 있어서 글을 써서 그 글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서 선발을 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글쓰기가 개인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드러낸다라는 거,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법 문제 봐볼게요. 왜 이러니? 자, 1번부터 5번까지 뭘 물어봤는지 한번 봐볼게요. 1번, 뭘 물어봤을까요? The highest ranks, 이거겠죠? one of 다음에 복수. 다른 거 물어보는 게 너무 티나니까 ranks가 들어가는데요. The highest rank라고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뭐 one of 복수니까 문제 없죠? 2번, 간접 의문문일 때 의문사 다음에 도치가 아니라 다시 주어 동사의 원래 순서를 따른다라는 거. 맞죠? 물어보는 수준이 높진 않네요. 3번, 설마 동사 앞에 복수같이 안 보인다고 해서 3번이 답이다 라고 고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얘는 도치구문이죠. 주어가 뭐예요? The writer's choice of topic, the depth of knowledge displayed, and the skill with which the matter is shaped. 자, 주어가 하나, 주어 두 번째, and 주어 세 번째. 주어가 세 개니까 복수. 그래서 are 맞아요. 3번 굉장히 어렵죠. 다시 한번 볼까요? equally revealing이 무슨 어떻게 해석할래요? 똑같이 드러난 이라는 형용사 표현이에요. 그럼 주어 앞, 동사 앞에 있다고 해서 주어 역할은 못 하겠죠. 그럼 얘는 수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주어는요 당연히 도치돼서 뒤에 나타나는데, 주어가 하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얼른 훑어보니까 주어가 총 3개라는 것을 잡으면요, 하나, 둘, 3개라는 걸 잡으면 복수기 때문에 R 쓴다라고 맞출 수 있어야 되죠. 3번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4번,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PP로 들어가야 되겠죠. 4번은 단순 수동. 5번이 답입니다. 왜 5번이 답일까요? 자, 벗이 접속사로서, 등이 접속사로서 무엇을 연결하고 있냐면요, 이 is랑 연결되어 있는 동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은 varying 아니라 varies, 서로 다르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all writing is personal. 자, 모든 글쓰기는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많든 적든 어느 정도는. 자, 심지어 쇼핑 리스트도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를? 꽤나 다르게 이야기해 줘요. 뭐에 관련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적은 사람에 대해서 관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차이점을 이야기해 줘요. It seems. 자, 뭐뭐처럼 보입니까? 나폴레옹도 이랬던 것처럼 보이죠? 나폴레옹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처럼 보여요. 이 사실이 뭔데? 글쓰기가 개인적이고 어느 정도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드러내준다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던 것처럼 보여요. Given that, 뭘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요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뭘 요구했습니까? 나폴레옹이. 자, 장교의 글쓰기 샘플을 보자라고 요청했죠? 뭐 하기 전에? 장교를 승진시키기 전에. 어디로? One of the highest ranks. 가장 고위직 중에 하나의 자리로 장교를 승진시키기 전에 그 사람이 글 써놓은 것을 좀 보고 싶다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나폴레옹도 글이 개인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때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의 설명, 주장, 묘사, 그리고 서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자, 모두 다 점차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생각해보면 된다니까요.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글 쓰는 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판단해? 교수들이. 나랑 이야기해본 것도 아니고 내 생기부나 내 학교 생활을 바라본 것도 아닌데. 근데요, 그 글쓰기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그 글쓰기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설명, 주장, 묘사, 서술이. 자, 똑같이 드러내 줍니다. 뭐가? 똑같이 확고하게 드러내 줍니다. 무엇이? 글쓴이의 주제 선택이.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가. 그 다음에 깊이가. 자, 묘사되어진 지식의 깊이가. 그러니까 단어 선택 같은 거겠죠. 그리고 기술이. 어떤 기술? 그것과 함께 자료가 형성되어지는 그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단어들을 고르고 그것을 배치하고 주제를 골랐는지가, 자, 어때요? 마찬가지로 드러내준대요. 뭐를? 글쓴이의 개인적인 특성을 묘사해주면서 확실하게 보여주겠죠. 만약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어떤 자, 이게 만약에 모두 다 진실이라면, 그러면 당신 아마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뭘 물어볼 수도 있습니까? 왜? 어떤 특정한 글 조각 같은 경우가 반드시 개인적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야만 하는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말을?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진실하면 그럼 당신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글쓰기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지.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글쓰기긴 한데 단답형 글쓰기랄지, 아니면 위에서 내용을 찾아 쓰시오라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별로 개인적 특성을 안 드러내겠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특정한 글쓰기만 반드시 개인적이라고 이름이 붙여야만 한대요.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화자가 답을 바로 해주네요.
그 대답은 바로 that 이하인데, 개인적인 요소가 물론 모든 글에 조금씩은 들어가겠지만 개인적인 요소는 항상 어디에 묘사가 되어져요? in essay, 산문이나 수필. 하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서로 달라요. 광범위하게. 어디에서? 그것의 현저함, 두드러짐. 자, 그러니까 산문이나 수필에 드러나긴 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의 현저함이나 두드러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당신은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에서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이런 주제의 사문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특성이 많이 드러날까요? 적게 드러날까요? 적게 드러나겠죠. 왜? 너무 답이 정해져 있고 주제도 정해져 있고 쓰일 수 있는 어휘도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너의 인생 플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얘는 어때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많이 드러내겠죠. 왜? 똑같은 산문에서 개인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것이 드러나는 현저함이나 두드러짐 사이에서는 어때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주제 선택이나 내용 선택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앞문장 뭘 질문했나요? 왜 특정한 어느 글쓰기에만 개인적으로 이름이 붙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너가 질문할 수도 있다. 대답은 나왔죠? 사문이 개인적인 요소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 두드러짐이나 현지함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글쓰기만 개인적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글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어법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